과거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갈 너희들에게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단다. 그 전에 소라와 형철아, 먼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 얘기는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갈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단다.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려주고 싶다. 두 번째는 그렇게 변한 세상에 잘 적응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잘 준비하면 좋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알 수는 없다. 다만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큰 물줄기가 어떻게 미래로 흘러들어갈지 대략 추측해 볼 뿐이다. 내가 그동안 추측한 미래의 모습을 말해주마. 먼저 과거의 큰 물줄기부터 알아보자. 과거를 불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농업시대, 산업시대, 정보시대로 나뉜다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겠지. 기르는 것만이 부를 창출하는 농업시대는 가난하기 그지없었단다. 잦은 기근으로 굶어 죽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산업시대는 부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시대보다는 진화한 사회다. 제품을 만드는 것이 곡식을 키우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다. 정보시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물건이 아닌 지식이 부를 창출한 시대이다. 지식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을 통해 부를 만들어낸다. 인간을 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수단을 찾을수록 잘 살게 된단다. 농업밖에 없는 시대에는 1인당 소득이 150불 이하였다. 여기에 산업이라는 수단이 가해지자 산업시대 말기인 1950년경에는 10배 정도인 1500불까지 소득이 높아졌다. 여기에 정보가 더해지자 2000년도에는 6500불로 농업시대의 40배가 넘는다. 정보시대라고 농업과 산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시대는 우리 주위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인보다는 생산직이, 또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이 더 소득이 많을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답은 그렇다이다. 농업인의 월 소득 중간값은 월 100만 원 이하인데 반해 회사원은 월 100만 원 이상이다. 농업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는 산업시대로 진입한 사람이 실제로 더 많이 번다. 산업시대의 생산직과 정보시대의 사무직을 비교해보면 사무직의 월 소득이 거의 2배 가깝다. 이 시대는 정보시대이면서 또한 공급 과잉시대이다. 슈퍼마켓에는 물건이,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난다. 심지어는 사람도 넘쳐난다. 현재 인구는 66억 명, 2050년에는 91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너희들이 이 얘기를 듣는 짧은 시간에도 아이들은 태어난다. 인도는 350명, 중국은 250명, 한국은 30명. 공급 과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다. 왜 경쟁이 심해질까? 첫째는 경쟁 상대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자동화로 사람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경쟁 상대인 대학 졸업생 수를 비교해보자. 2006년 한국에서는 61만 명이 졸업했는데 반해 일본은 166만 명, 미국은 264만 명, 중국은 무려 562만 명이 졸업했다. 인도는 데이터가 없어 빠져 있는데 어느 자료에는 공대 대학원 졸업생만 35만 명이라고 한다. 전 세계 대학 재학생이 1억 2천만 명이 넘고 1년에 졸업하는 대학생 수만 1,800만 명 이상이다. 미국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명문 주립대학인 UCLA의 경우 25년 전에는 SAT 점수가 1070점만 되면 합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1310점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과거보다 합격 커트라인이 30% 이상 올랐다. 2005년에 UCLA는 내신 성적이 4.0 이상, 우리나라로 치면 93점 이상인 7.0을 불합격시켰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는 두 번째 요인은 기술 발전에 의한 자동화라고 앞에서 얘기했다. 퀴즈 하나 내게 풀어봐라. 삼성전자는 1년에 휴대폰을 1억 대나 판다. 이것을 모두 조립하면 몇 명이나 필요할까? 단 5천 명이면 된다. 지금은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 휴대폰 한 대를 조립하는데 6분밖에 안 걸린다고 한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기계의 자동화는 블루칼라, 즉 생산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먼저 뺏었다. 1970년 목재 수송선에서 싣고 온 목재를 부두로 다 내리려면 108명이 5일 걸렸지만 2000년에는 8명이 하루면 충분하다. 이는 블루칼라 100명 중 99명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다. 컴퓨터로 인한 사무자동화는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들의 일자리를 없앴다. 1990년 초에 외환은행 강남 지점에는 130명의 직원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전산화되어 30명만 근무하고도 예전보다 3배나 많은 일을 한다고 한다. 컴퓨터는 사무직 100명 중 77명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치열해지는 경쟁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정보 사회로 먼저 진입한 선진국들은 자꾸 못 사는 나라들이 뒤쫓아오니 경쟁이 없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가고 있다. 과연 블루오션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은 정보 시대가 레드오션이라면 블루오션은 컨셉 시대라고 한다. 우리 중 블루오션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사람의 좌뇌는 계산이나 분석 등 질서 정연한 기능을 수행하고 우뇌는 창작이나 통합 등 자유스러운 기능을 수행한다. 변호사나 회계사는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고 창작가나 예술가들은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이다. 정보 사회에는 부를 얻는 데 있어 좌뇌 특성인 분석 능력이 우뇌 특성인 창작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작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된다.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이 흔해지기 때문이다. 분석 능력은 기본이고 창의성까지 같이 한다.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를 컨셉 시대라고 한다. 창작가가 주역이 되는 시대이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겠지. 이러한 시대 변화는 우리가 원하던 혹은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이미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머리가 점점 중요해지지.